네 번째 세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징 스트래티지의 챕터 2 Overviewing the Three Bridging Models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수업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떤 필요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는데,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마들이라는 그러한 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역의 현장에 적용해서 어떤 변화를 연구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턴 교수님의 이 브리징 마들의 출발점인 Now Narrative하고 또 변화된 모습의 Then Narrative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잠깐 옆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더 진척되기 전에 지금 브리징 마들 또 스트래티직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 그 실라버스를 소개하는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전략적인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세미나나 그런 데 가서 그런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론과 또 툴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리더십 스터디에서 변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고, 체인지 또 이노베이션, 그러한 이슈들이 경영학에서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클린턴 교수님의 이론도 그분이 어떻게 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이론들을 보고 또 거기에서 여러 이론들을 배우고 그것을 통합하고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그 브리징 마들이라는 이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마들을 써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클린턴 교수님의 그 브리징 스트래티지 마들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요. 그 궁극적인 것은 아니죠. 그것도 원 오브 더 마들이고, 지금도 경영학이나 어떤 그런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러한 저널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 여러 가지 종류의 세션이 있지만은 전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인데, 주로 이 변화, 스트래티지 플래닝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좋은 아티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티클을 제가 보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인지에 대한 그러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방법론들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또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변화에 대한 책을,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다른 주제를 다룬 책을 2권을 읽으셔갖고 그것을 내용을 요약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역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마 그 숙제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께서 변화에 대한 좋은 이론을 소개해주는 그런 책을 접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전 이론을 접하고 계속해서 저도 배우고 또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고 있지만은 저한테는 이 변화에 대한 이론을 처음 제가 접한 것이 바로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 이론이고요. 그 이론 이후도 저도 지금 변화에 관한 책을 계속 연구하고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철학과 어떤 방법론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논문을 쓰면은 그 사전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실제 적용하는 그런 숙제를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이론을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클린턴 교수님이 이 챕터 2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브리칭 마들이라는 그런 변화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 브리칭 마들이라는 그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된 그 이론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헤블락이라는 분이 쓴 The Change Agent Guide to Innovation in Education, 교육에서 혁신을 위한 체인지 에이전트의 가이드, 뭐 이런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샬러의 책 The Change Agent라는 그런 책에서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 그 소워의 체인지 이론의 그 두 가지 이론을 클린턴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그 두 가지 이론을 이렇게 통합하고 해서 자기 브리징 스트래티지라는 그러한 또 자기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클린턴 교수님의 이론 이전에 그 헤블락의 이론하고 소어의 그 변화 이론, 그 두 가지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실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변화에 대한 이론이고요. 또 이런 두 가지 또 이런 이론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론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클린턴 교수님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또 그 이후로 여러분들도 전 책을 변화에 관한 책을 읽고서 거기에서 또 좋은 것도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인테그레이트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자기 이론을 개발시켜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챕터에서 두 가지 이론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클린턴 교수님의 그 이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론을 잘 이해하는데 좋은 근거가 됨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새로운 이론은 또 따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이론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블락의 이론하고 소어의 이론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우리의 또 그 관점을 넓혀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또 도움이 되는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고 또 클린턴 교수님의 그 브리칭 스트라치 이론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좋은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챕터가 아주 중요하고 이 챕터에 대한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고 연구하신 그러한 새로운 이론들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시고 그런 이론들의 여러분들이 새로 그 읽은 그 이론의 강점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이론은 없으니까 각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클린턴 교수님의 이론에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시킬 수가 있을지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독서 보고 해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론은 헤블락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The Change Agent's Guide to Innovation in Education입니다. 이 이론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한 그 이론들이기 때문에 원래 클래식한 것들이 오래된 것이지만은 사실 요 사이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이론들도 가만히 보면 이 클래식한 그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도 하블락의 이론은 1960년대에 쓰여진 이론이고 지금 그 소어의 이론은 1950년대 사회 정치 쪽에서 쓰여진 이론이고 헤블락은 1960년대 교육계에서 쓰여진 이론이고 클린턴 교수님의 브리징 스트래티지는 80년대에 이분이 기독교 사역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또 경영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체인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클래식한
그런 책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책들을 잘 또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블락이론 1960년대에 교육계에서 그 교육기관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것을 이해할 때는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과 또 동기와 어떤 그 취지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면서 그 전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헤블락의 이론은 교육계에서 이론이고요. 그다음 교육계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컨설턴트, 그 체인지 에이전트, 여기서 저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말은 주로 밖에서 온 컨설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조직에서 어떤 그 교육기관에서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그 컨설팅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의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뭐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컨설턴트가 그 인사이드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 어떤 체인지의 기본 원리들은 그 대부분의 기본 스트럭처는 그 보통 우리 일반 그 단체 조직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지금 챕터 2 제가 1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이 헤블락의 6스테이지 브리징 모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단계가 첫 번째 릴레이션십을 쌓는 단계, 릴레이션십을 쌓는 단계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릴레이션십을 쌓는 단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컨설턴트가 그 어떤 기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 그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사이드에 있는 리더나 어떤 사람들 그룹하고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헤블락의 이 6 스테이지 모델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조직에서든지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잘 협력해야지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인지 에이전트가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맺는 그것이 이 좋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것이 헤블락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설턴트가 그 체인지 에이전트가 그 조직에 있는 사람과 또 여러 그룹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다이그노시스입니다. 진단이죠. 이 진단인데, 다시 말해서 이 조직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이슈가 무엇인가, 이 조직의 지금 이 기관을 더 좋은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변화를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문제인가, 이것을 잘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This is a systematic attempt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how it got that way, including the major problems prompting for change. 그래서 현재 상태를 잘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과 조직이 지금 이 상태로 있게 됐는가, 왜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acquiring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acquiring은 뭐 습득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리소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그런 리소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소스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이 리소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리소스를 찾는 것이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choosing the solution.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된 그런 어떤 해결책이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테이지 2 pointed out the major problem. 그 스테이지 2에서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냈다면은 스테이지 3에서는 pointed out a lot of relevant information.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 리소스들을 좀 얻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this stage, one of the most creative of the stages, bring these two together and help settle upon a potential solution for the changed situation.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과 그것을 해결을 위한 리소스와 인포메이션을 통합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몇 가지 해결 방안의 옵션을 이제 이 체인지 에이전트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gaining acceptance입니다. 그래서 solutions are no good news unless the people in the change situation are willing to accept them. 여기 좀 좋은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 좋은 해결 방안을 그 기관에 있는 지도자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해결 방안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실제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인지 에이전트가 그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을 그 기관의 사람들에게 잘 커뮤니케이트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지도자나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그 해결 방안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stabilizing and self-renewal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getting acceptance is not the end of the job. Change agents must bring closure to their intervention. This stage does that and helps ensure that the change process will indeed be carried on. 뭐냐면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갖고 그 조직에 있는 지도자나 사람들이 그 해결 방안을 채택해갖고 어떤 일련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됐구나. 그래서 체인지 에이전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이 그 시스템화 되도록 그분들이 한 번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변화가 그들의 것이 되도록 그 스테빌라이징 변화는 항상 변화가 됐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손을 떼면은 이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가 확고해질 때까지 여기서 체인지 에이전트가 그것을 봐주고 더 나아가서는 셀프 리뉴얼 그 조직 자체, 그 기관 자체가 스스로 이런 변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까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변화를 전 이끌어내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때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체인지 에이전트와 그 조직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좋은 신뢰의 관계를 맺고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진단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리소스, 인포메이션 같은 걸 얻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위한 셋된 그 해결 방안을 정하고 그것을 잘 커뮤니케이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너십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고하게 해서 그들 자신의 것이 되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늘 변화를 위해서 갱신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블락의 변화를 위한 6단계 모델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이라든지요. 전 진단, 그 다음에 또 그 좋은 변화의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오너십을 갖기까지 잘 컨설턴트, 체인지 에이전트나 리더가 잘 커뮤니케이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모든 그 변화의 이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이론들이고요. 또 특별히 변화가 스테빌라이징, 확고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하는 그것이 사실 여러 지도 그 변화 이론을 다룬 이론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나오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론이지만 현대 이론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는 그러한 측면들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제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밖에 그 컨설턴트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인가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학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컨설턴트를 써서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제가 그 초반기에 우리 컨설턴트로 많이 썼던 전 데이비드 에그론이라는 그런 주위시 그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고 우리 풀러에서 PhD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도 이제 리더십을 공부하신 분인데 하여튼 이제 그분이 우리 학교 제가 이제 학교를 일하면서 많이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를 항상 자기가 컨설턴트로서 자기의 역할이 스캐폴드라고 그렇게 해서 스캐폴드가 뭐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세울 때 뭐 철근이나 나무 같은 걸로 가 건물 옆에다 세우죠. 그 일할 때 뭐 짐 옮기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건물이 다 완성되면 이제 그거를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역할, 아웃사이드 체인지 에이전트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와 같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같이 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는 빠져나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까지 보고서 자기네들은 컨설턴트의 역할은 끝난 것이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다 해주는 것에서 조금씩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돕고 하는 것을 코치해주고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게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 변화를 위해서 겪는 이러한 단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헤블락의 이론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클린턴 교수의 이론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에서 people resource 분석이라든지요, 다이그노시스에서 그 change climate analysis라든지요, 또 choosing solution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클린턴 교수의 이론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블락의 이론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